재혼한 남편의 아이인 줄 알았는데 뱃속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라니. 여러분 마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품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아이가 전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오늘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과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동시에 찾아온 이야기입니다. 저는 지금도 가끔 밤에 남편 옆에 누워서 생각해요. 이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? 그냥 이대로 모르게 살면 안 될까?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. 비밀은 반드시 터진다는 거 살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. 제 이름은 혜숙이에요. 올해 62이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남편 두식 씨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. 아이는 없어요. 아니, 정확히는 있어요. 근데 그 아이 이야기를 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. 제가 처음 결혼한 건 28살 때였어요. 상대는 동네 오빠 같은 분이었는데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.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. 처음엔 말이 좀 거칠다 싶었는데 나중엔 손이 올라왔어요.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더라고요.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어디다 말도 못했어요. 부모님한테 말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는 소리 들을 거 알았고 친구들한테는 창피했어요. 그냥 버텼어요. 2년을 버텼어요. 이혼 결심한 건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. 또 맞고 나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나 왜 여기 있지?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. 그날 짐 싸서 나왔어요. 다시는 안 돌아갔어요. 이혼 도장 찍고 나서 한 3개월은 폐인처럼 살았어요.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살아야 하나 싶고 그래도 살았어요. 사람은 어떻게든 사는 거더라고요. 두식 씨를 만난 건 이혼하고 거의 1년쯤 지났을 때예요. 친구 생일 자리에 나갔다가 옆에 앉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말을 진짜 조용하게 해요. 목소리를 절대 안 높여요. 처음엔 그게 어색했어요. 남자가 이렇게 조용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.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낼 일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에요. 사귀기 시작하고 몇 달 지나서 두식 씨가 그러더라고요. 혜숙 씨, 나는 혜숙 씨가 많이 아팠다는 거 알아요. 근데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.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.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기다리겠다는 사람이. 그때 제 눈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처럼 보였어요. 1년쯤 사귀다가 결혼했어요. 저 31살, 두식 씨 35살이었어요. 결혼 전날 밤에 저 혼자 되게 많이 울었어요. 행복해서 운 게 아니에요. 무서워서 울었어요. 이 사람도 달라지면 어떡하나. 나 또 잘못 고른 거면 어떡하나. 근데 막상 결혼식장에서 두식 씨 얼굴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싶었어요. 그냥 알았어요.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. 몸이 좀 이상했어요.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리고 냄새에 민감해지고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날짜를 세어보니까 생리가 늦더라고요.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 사다가 혼자 화장실에서 해봤어요. 2줄 저 그때 진짜 기뻤어요. 드디어 내 가정이 생기는구나. 두식 씨 아이를 낳는구나.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. 병원 가서 확인하고 두식 씨한테 전화해서 여보, 나 임신했어라고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두식 씨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.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. 근데요, 병원에서 정밀 초음파를 보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
어머니 임신 주수가 생각보다 더 나왔어요. 지금 거의 10주가 다 됐는데요. 저 그 말 듣고 멍해졌어요. 10주면 결혼 전이잖아요. 두식 씨 만나기 전에 임신이 된 거잖아요. 혼자 차에 앉아서 달력을 세어봤어요. 손이 떨렸어요.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날짜를 짚어가다가 저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. 이건 두식 씨 아이가 아니야. 이 아이는 전 남편 아이야. 그날 두식 씨한테 임신 소식 전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잠들기 전까지 저 아무 말도 못했어요. 두식 씨는 제 배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가 아빠 닮아라 이러는 거예요.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웃었어요. 웃으면서 속으로는 죽고 싶었어요. 말해야 해. 근데 말하면 끝나. 이 사람이 날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해?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해? 머릿속에서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. 며칠을 그렇게 살았어요. 밥 먹고 웃고 자고 일어나고. 근데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두식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. 혜수가 요즘 표정이 왜 그래? 어디 아파? 그 말 한마디에 저 그냥 무너졌어요.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.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.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그냥 미안해 소리만 나왔어요. 두식 씨가 놀라서 옆에 앉아서 등을 두드려 줬어요. 무슨 일이야? 말해봐. 천천히. 저 거기서 다 말했어요. 이 아이가 두식 씨 아이가 아닐 수 있다고. 주수가 안 맞는다고. 아마 전 남편 아이인 것 같다고. 말하면서 저 얼굴도 못 들었어요. 두식 씨가 저를 때리거나 나가버릴 것 같았거든요. 두식 씨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.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워서 고개를 들었어요. 두식 씨가 울고 있었어요. 표정은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슬픈 얼굴로 울고 있었어요.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혜수가 그래서 그 며칠간 그렇게 힘들었구나.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. 저 그 말 듣고 더 크게 울었어요. 나한테 화를 낼 줄 알았는데, 나를 탓할 줄 알았는데. 이 사람은 내가 힘들었다는 것부터 걱정하는 거예요. 두식 씨는 그날 밤 저한테 말했어요. 혜수가 나는 이 아이 내 아이로 키울 거야. 내가 뱃속에서 만났으니까 내 아이 맞아. 혜숙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다 내 아이야. 다른 말 하지 마.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. 뭔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을 꺼내봐요. 근데 그렇다고 제 마음이 편해졌냐고요? 아니에요.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.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수록 내가 더 미안한 거예요. 차라리 화를 냈으면 나도 덜 미안했을 텐데. 이렇게 안아주니까, 이렇게 괜찮다고 하니까 나는 더 못 견디겠는 거예요. 아이는 딸이었어요. 두식 씨를 닮지 않았어요. 전 남편을 닮지도 않았어요. 그냥 저를 닮았어요. 두식 씨는 아이가 태어나던 날 분만실 앞에서 서성이다가 아이 울음소리 들리자마자 간호사한테 매달려서 우리 딸 괜찮아요? 라고 물어봤대요. 나중에 간호사한테 들었어요. 아이 이름은 두식 씨가 지었어요. 이름에 복이 들어가길 바란다고 이복이라고 지었어요. 농담처럼 말했는데 진심이었어요. 이복이는 지금 31살이에요.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. 이복이는 몰라요. 두식 씨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. 우리 둘이서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. 아이한테는 그냥 아버지인 사람이 진짜 아버지니까. 두식 씨가 기저귀 갈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중학교 때 싸움 난 거 학교 달려가서 선생님 만나고 대학 입시 때 같이 밤새운 사람이 아버지인 거니까. 전 남편은 이복이 존재를 몰라요. 알릴 생각도 없어요.
그 사람한테 이보기가 연결될 이유가 없으니까요. 근데 저는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. 이보기가 언젠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? 유전병 같은 게 생기면 혈액형이 문제가 되면 뭔가 의학적인 이유로 알게 되면 어떡하지? 두식 씨한테 물어봤어요.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. 두식 씨가 그러더라고요.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. 지금 걱정이 무슨 소용이야. 이 사람은 그래요.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당장 걱정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안 써요. 처음엔 그게 무책임한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지혜더라고요. 안 올 수도 있는 걱정을 미리 끌어다 사는 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예순이 넘어서야 알게 됐어요. 저는 두식 씨한테 아직도 미안해요. 그 미안함은 안 없어지더라고요.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것 같아요. 그 미안함이 지금의 저를 더 잘 살게 해요. 이 사람한테 더 잘해야지. 이 사람이 힘들 때 더 잘 버텨줘야지. 이 사람 옆에 있는 한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. 결혼이 뭔지 오래 생각해 봤어요. 저는 결혼이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. 다 부서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부서진 자리를 채워주면서 사는 거예요. 두식 씨는 제 무너진 자리를 한 번도 탓하지 않았어요. 그냥 같이 채워줬어요. 저도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30년을 살았고요. 그게 우리 결혼이에요. 완벽하지 않아요.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뭔가 숨기고 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다 망가진 것 같아서 새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. 저도 그랬어요. 이혼하고 나서 나는 이제 끝났다 싶었어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부서진 게 끝이 아니에요. 부서진 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진짜 시작이에요. 두식 씨가 있어서 오늘도 살 수 있어요. 그 사람이 제 곁에 있는 한 저는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